안녕하세요. 맨투맨 중고차 이대표입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은 중고차 여유자금에 대한 내용인데요. 길거리 돌아다니시다가 여유자금 필요하신 분, 혹은 요즘에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중고차를 대출로 구입을 하시면서 여유자금까지 필요하신 분, 연락을 달라 이렇게 광고를 하시는 분들 요즘에 많이 봤는데요. 중고차 여유자금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를 조금만 더 설명을 하고 본론으로 넘어갈 텐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짜리 차를 구입하면서 1000만원을 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나마이카이 같은 경우에도 500만원짜리 차를 구입하는데 7, 800만원 대출을 받아서 나머지 금액을 여유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렇게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나마이카이 같은 경우에는 진작에 막혔고요. 캐피탈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500만원짜리 차를 사는데 1000만원을 대출해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차 구입하는 비용에 이전비 정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정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유자금을 예전처럼 많이 가져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은 중고차 담보로 여유자금을 대출 받으시려다가 피해를 보신 고객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들어보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급전이 필요해가지고 대출을 받았는데 예. 실제로 피해보신 분이 아니라 그 피해보신 분의 아버님이에요. 받았는데 이제 걔네가 또 차를 갖다가 네. 아직 기간이 남아 있거든요. 네. 근데 얘네하고 우리 아들하고 계약을 써서 정식적으로 계약서를 쓰고 돈을 입금받은 게 아니라 그냥 전화상으로 등본하고 인감 띄워놓으시고 신분증 저희 보내주시고 네. 차에다 해놓으시면 됩니다 하고 네. 걔네가 차를 가져가는 동시에 네. 그 차를 수입업자한테 팔았더라고요, 차를. 자, 좀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가지고 있던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상황이고요. 이 대출을 받은 상황인데 납부를 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1년, 2년 이렇게 개월수를 나눠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수출업자한테 넘긴 거예요. 대출 갚아야 되는 기한이 남아 있는데 이 차량을 수출업자한테 지금 넘긴 상황입니다. 원래 이런 경우에 보통 대출을 못 갚았을 경우에 그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보통 경매로 많이 넘어가요. 경매에서 낙찰된 금액을 가지고 그 대출업자들이 가지고 갑니다. 혹은 지금같이 수출업자들한테 그냥 넘겨버리는 경우들. 이거는 정말 나쁜 경우예요.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출업자가 수출업자한테 또 그 차를 갖다가 또 팔았더라고요, 보니까. 차를 맡기고 돈을 대출 빌린 거죠. 네. 빌리셨는데 받았는 아직 걔네가 대출 저는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데 차를 맡기고 대출을 받았다는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담보로 대출 받았지 왜 차를 넘기고 대출을 받았는지 그게 조금은 이해가 안 돼요. 예를 들어 저희가 집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고 해서 그 집을 주진 않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 차를 맡기면서까지 대출을 받았는지 거기서 좀 그 아드님이 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시긴 한 것 같아요. 들어볼까요? 업체에서 네. 차를 그냥 기간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출 쪽에다가 넘겼다는 거네요. 네? 네네네네. 차를 줘라 했더니 네. 난 당신한테 나도 점유권이 있으니까 내가 차를 내줄 명분이 없다. 그러면 돈을 갖고 돈을 얘기를 하길래 왜 돈 얘기를 나한테 하냐. 사무관계는 대출업자하고 계약하고 관계지 수출업자가 당신하고 나하고 관계 아니지 않냐. 그 차를 난 찾으러 왔다지 차를 못 내준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서. 자, 지금 정리를 해보자면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차량을 넘겼죠. 이 대출업자가 수출단지 수출업자한테 팔았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 수출업자한테 판 돈 380만 원이라는 돈을 수출업자가 대출업자한테 줬겠죠. 그래서 이 대출업자는 그 차량에 남아있는 담보 금액을 제외하고 그게 200만 원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180만 원은 고객한테 준 상황입니다. 이 아버지는 수출업자한테 가서 이제 차를 달라. 우리 아들 차를 달라 이런 상황인데 수출업자는 대출업자한테 돈을 줬으니까 차를 사왔으니까 나 못 준다. 지금 이런 상황이죠. 제가 고객님께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는 아드님이 실수하신 거예요. 이미 그 차는 판 겁니다. 차를 담보로 대출 받으신 게 아니에요. 그냥 차 판매하신 겁니다. 380만 원이라는 시세에 판매를 한 거고 이 차량에 남아있던 저당이 200만 원. 그래서 180만 원이라는 돈을 아드님이 가져가셨겠죠. 이 차를 당연히 가져오려면 380만 원이라는 시세에 맞게 수출업자한테 다시 돌려주고 가져오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차에 저당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집을 가지고 집담보 대출을 받으려고 해요. 은행에서 정해놓은 시세대로 7천만 원이라는 대출을 받았습니다. 7천만 원이라는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대출 못 받죠. 네. 왜? 집의 시세가 정해져 있잖아요. 차량도 똑같습니다. 이 차에 380만 원이라는 시세가 정해져 있지만 저당이 200만 원이 남아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차를 그냥 판매하면서 대출업자든 그 사람이 딜러든 그 딜러가 얘기를 했겠죠. 이 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까 380만 원인데 저당 200이니까 야 180만 원 줄게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해서 아마 차량을 판매하신 것 같고요. 아버님께 제대로 얘기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랑 요즘에 통화하시는 분들 중에 중고차 여유자금 때문에 피해를 보신 분들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릴 텐데 중고차 여유자금 절대 하지 마세요. 네이버든 현수막 같은 거 걸려있죠. 신용불량자 대출해준다 이런 내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대표였습니다. 안녕.